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어제 간밤 미국장이 1% 넘는 상승이었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오늘장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혼조 양상 나타내다가 10시 구간 양대지수 하락세로 변해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0.6, 코스닥이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양호하고요. 배터리 반도체는 약세인데요. 오늘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렇죠. 다우, 해외 시장 강세, 국내장 약세인데 사실 다우는 거의 급등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까운 강세가 나왔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나스닥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다우하고 독일, 그 다음에 중국, 항생 이쪽을 더 지금 중시 여기는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다우,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항생과 유사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충분히 많이 빠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지금 계속 이게 안 좋은 얘기가 반복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어제 나스닥이 급등을 했고 다우도 급등을 했고 전체적인 종목이 빨간데 유독 지금 약한 게 테슬라입니다. 근데 이 테슬라도 원래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변곡점에 와 있어요. 여기서 빠져봤자 그죠? 예, 지금 5%니까 빠져봤자 이게 175달러인데 어쨌든 좌우당간 충분히 많이 빠졌고 뭐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이제 해외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데 유독 다른 주식 다 빨간데 테슬라가 5% 빠졌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약세를 준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고 내가 봤을 때는 그건 무리수가 있어요. 바닥 다지는 과정에 변동성이 큰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특별한 지표는 없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나올 지표, 그러니까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그 다음에 FOMC가 끝나고 구인 인원이든 ISM 지표든 서비스업 지표든 모든 그 지표들 저는 웬만큼 그걸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표들도 시장에는 긍정으로 예측되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국내장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2차 전지 쪽하고 조금 더 이걸 맞물려서 얘기를 하면 지금은 거의 멘탈을 탈탈 터는 어떤 그런 흐름. 그죠? 예, 그런 흐름이 아니겠느냐 정도로 지금 보이는 거고, 오늘 장은 선별적 종목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갑니다.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결국은 지금 최근에 보면은 가장 하반기 경직성이 좋거나 움직일 때 세게 움직였어요. 근데 저것도 원래는 지난 3분기 9월 달에 2차 전지나 이쪽이 조종을 받을 때 작년도 연말 올 연초 기준에 연초의 주도주가 그 해의 마지막까지 움직임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걸 어떤 판단으로 이건 나의 기법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강조했었는데 결국 지금도 시간 지나면서 11월, 12월 달로 가고 내년 1, 2월 달로 가는 과정에서 기대감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인공지능 로봇 쪽의 흐름이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무난하고요. 그게 미리 내가 봤을 때는 뭐 작업을 한다 아니면 선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야기하는 추세 패턴의 중요성 지금 3번까지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가장 부합되는 쪽이 그나마 인공지능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고점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렸어요. 조금 더 바닥 다지는 과정을 좀 겪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2차 전지인데 이거는 내가 조금 있다가 두 번째 판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2차 전지는 과매도인데 아직 바닥을 못 잡고가 아까 얘기했듯이 과매도는 일단 되게 많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되게 많이 빠진 쪽은 약간의 트리거를 주거나 어떤 명분만 있으면 순간적으로 튀는데 지금 그쪽의 명분과 트리거가 아직은 좀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오늘도 결국은 변동성이 제일 크고 내가 봤을 때는 아직도
신용의 영향권에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어제 미국장이 급등했다고 아침에 9시 2분 시세판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삼성 SDI 유독 배터리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독 배터리과가 약하면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다 팔았죠. 근데 인공지능하고 로봇하고 반도체는 여기가 반도체입니다. 아침에 움직임이 좋다가 이제 지수가 쭉 밀려버리니까 이제 경계매물, 차익매물 이런 게 나오면서 약세를 주는 거고, 이쪽은 애시당초 추세 패턴이 양호했던 쪽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빼면,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다시 움직임이 좋아지지 않을까 정도 보는데, 이 2차 전지 쪽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리적 불안, 그 다음에 또 테슬라까지 또 급락했고, 아직도 내가 봤을 때는 신용 물량이 한 4천억 정도 거의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20조에서 17조까지 왔다는 얘기는 거의 3조 가까이가 나온 거거든요. 시간을 조금만 더 써볼까요? 최근에 이것도 다소간에 아쉽고 부정인 겁니다. 지금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나가거나 시장이 변동성이 세면 일반적으로 이 기관이든 아니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시장의 하반기 경직성이 좋거나 반등이 나와도 세게 나오는데, 여지없이 계속해서 매수 주체가 약한 개인들의 매수세 위주로만 집중되고 있고요. 신용 물량대로 급격히 안 줄고 있고요.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신용 물량이 줄긴 주는데, 신용 잔고가 줄긴 주는데, 수급 주체의 동향을 보면 개인들은 매수 위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반대 매매에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현금이든 뭐든 신규 매수를 외국인들이 하거나 기관들이 하는 게 좋은데, 그것을 개인들 위주로 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요건 이종복이의 실시간 분석입니다. 결론은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지수 때는 지수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장이 양호해도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 악성 매물들 등으로 인해서 오늘장 선별적인 종목 양호 속에 우리 장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었는데요. 오늘장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또 310 돌파 307 지지 체크예요. 이제 보면 지난번하고 똑같죠, 여러분. 이게 지금 장이 약세인 가운데 내가 지금 실력 발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우리나라의 시장 특징은 단기간에 급락한 상태에서 바닥을 외바닥으로 주고 그냥 쭉 뻗어간 게 아니고, 기존의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는 정확하게 뭐 전저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외바닥이 나온 뒤에도 그냥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지난 8월 달을 기점으로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됐을 때는 바닥을 길 때 최소 사나흘 정도의 변동성이 우아래로 나오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갭상승의 음봉으로 죽이고 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지난 10월 초순도 연속 음봉으로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려고 하다가 해외장 급등의 갭상승으로 강하게 출발해서 음으로 밀어놓고,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의 그냥 멘탈을 탈탈 털어버리거나 남아있는 물량을 씨를 말리는 쪽의 어떤 변동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도 비슷하죠. 오늘 시장의 음봉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하게 아침부터 스팸이 와요. 오늘 시장의 음봉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기술적인 흐름과 기술적인 특성상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예측입니다. 큰 장기 전망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이 시장의 흐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한 3박 4일 정도의 어떤 예측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수준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초인적인 그걸 다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기술적인 특성과 기술적인 흐름에 기가 막히게
멘탈을 탈탈 털어내는 쪽으로다가 움직여서 그렇지 벗어나지를 않고 있고요. 특성상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FOMC가 그날 우리나라 새벽 3시에 나오고 우리나라는 본장에 반영이 되는 그 목요일 타이밍과 다음 주 화요일 타이밍, 그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이제 서서히 바닥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정도. 이건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할 때 어떤 특징이 있으면 내가 아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간 걸 읊는 게 아니고 놓여진 걸 갖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다라고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밍을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만약에 움직이고 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한 건지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한 건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새 맨날 밤새워가지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특징적인 건 기억이 확 나는데 내가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기억도 못해요. 좌우당간 월이 겹치는 타이밍에 우리나라는 월봉이 만들어질 때는 종가가 최저점이 된 적이 없거나 종가 쪽으로 갈 때 저점으로 밀려도 연속 음봉이 3개가 나온 다음에는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다음은 양봉이었습니다. 이거 하나 내가 판단한 거를 믿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이번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는 보유자와 신규 입장으로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2차 전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얘기해주면 보유가 맞는데 중요한 것은 반등을 예측하고 더 사면서 50% 이상 거의 뭐 몰빵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 시장의 지금 판 자체가 악성 물량이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신용을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담보대출 받아서 그쪽으로 들어간 것들을 털어내는 게 목적으로 내가 보이거든요, 지금.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주가의 위치 상태로는 문제될 게 없는데 7월 20 며칠부터 지금 벌써 10월 말이면 이제 석 달째 아닙니까? 그러면 꼭대기에서 신용 쓴 사람들은 이미 다 날아간 거고 중간에 어느 정도 밀렸을 때 신용을 쓰거나 담보대출로 들어갔던 사람들을 내가 봤을 때는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 입장은 30에서 50% 정도라면 내가 봤을 때는 버팅기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노리는 입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악성 매물이 나갔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원래 2022년 폭락장에는 15조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기했었거든요. 우리는 신용에 관한 것도 분석이 되고 그런 게 어떤 데이터로 있어요, 여러분. 공매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신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17조 이하로 왔을 때가 여기서 우리가는 여러분들이에요. 신규적으로 2차 전지를 매수할 때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가격은 메리트가 있고 악성 물량과 뭔가가 의도한 그자들이 밀어내고 하는 어떤 요인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1340을 깨거나 그러니까 신규로 노리는 사람들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 보유한 분들은 인내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노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은 스타일대로 사실 지금도 인공지능 로봇은 저는 매수 관점이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거 내 의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약주도 있고 많아요, 여러분. 할 거는 유독 2차 전지가 약한데 그쪽이 시가총액 비중이 높고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쪽이 약세를 주면서 지수 변동성 생기고 지수가 약하니까 신규 진입하는 것도 부담 가고 막 이런 요인으로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의견 전달이 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종복 전문가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마켓10 배터리와 또 신규 매수에 대한 포인트 또 이종복 전문가가 전해주셨죠. 신용 물량과 환율을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레벨까지 짚어드렸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